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산 때문에 끓긴 여기자의 기사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여기자의 기사이고 결혼은 하신 분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엄청난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 정도의 분노가 표출된 기사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기사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로 현재 방송 중인 25기에서 핫한 인물은 의사 강수입니다. 1980년생인 39살 강수가 1988년생인 37살 여성 미경을 처음 선택한 뒤 1대1 데이트를 하는 장면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가 호감 가는 여성에게 맨 처음 던진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압박감을 느끼시나요? 여성은 당황하면서도 아직까지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급함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데이트 뒤 인터뷰에서 강수는 그 정보가 제일 궁금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질문을 시도했다. 내 성장이 이제 끝이라면 멀티플라잉을 해서 나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질문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성의 출산 가능 나이를 모를 리가 없는 의사가 굳이 확인하려고 했던 정보가 여성의 몸 상태인지 출산 의지인지 궁금하지만 여기서는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보면 따져 묻지 않겠다고 표현했죠. 이미 이거는요, 대놓고 비꼬면서 따지는 거예요. 정말 따질 생각이 없으면 이런 글 자체를 쓰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이유는 의사 강수 너는 잘못했다. 내가 엄청나게 열받지만 굳이 참아준다. 이런 뉘앙스예요. 즉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깔아뭉개면서 나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러는 거죠. 그리고 25기 의사 강수가 왜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함이 오히려 논란인 이유죠. 결혼하려고 데이트를 나왔으면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물어봐야죠. 그런데 이걸 무례하다, 운운하는 거는 웃긴 거죠. 현실적으로 여자 나이가 37살, 그러면 임신 출산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39살부터는 극노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자가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 난자를 얼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나는 솔로 이런 데 출연한 여자들이 나는 난자를 얼려놨다면서 어필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오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어차피 과거에도 여성의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남성이 종종 출연해 왔습니다. 나는 아기를 갖고 싶은데 넌 다 좋지만 나이가 단점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이는 일부 남성의 태도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가 아니라 잠깐 잊고 지냈지만 솔로가 아니래요. 좀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2025년에도 강수처럼 남성은 본식 본능에 따라 생식 능력이 높은 여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당당한 태도로 자신보다 젊은 여성의 노산을 걱정하는 남성이 있다는 걸 세상 깨달았습니다. 어린 여성과 사귀어 성공을 가시하거나 약한 존재를 보호한다는 만족감을 얻으려는 남성도 적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남자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일단 여자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가 종종 출연한다는 이 말부터가 웃긴 게 뭐냐면 남자들은요. 거의 모두 이거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젊고 건강한 여자를 좋아하는 게 본능이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 종종 나오는 거는 그냥 이게 표현을 하느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남자 중에서 여자 나이 감안 안 하는 여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남성은 번식 본능에 따라 생식 능력이 높은 여성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거를 재학시시켰습니다. 자, 여자들이 능력 좋은 남자를 찾죠. 연봉을 따지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자들은 본능이고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높은 여자를 찾는 건 본능이고 현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비판할 건 아니죠.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들은 전 세계에서 조건을 가장 많이 따집니다. 그런 대한민국 여자들이 비판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 여성과 사귀어 성공을 가시하거나 보호하는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는 거의 망상이죠. 일종의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뭐 일종의 트로피로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냥 건강하고 애를 잘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들보다 나이 어린 여자들이 풋풋하고 순수하고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시욕이니 보호하는 만족감으로 둔갑을 시켜서 비판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남자의 경험이 적기 때문이죠. 여자는 여자 경험이 적은 남자를 싫어합니다. 경향성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남자랑 여자랑 관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여자의 관점에서 남자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장 큰 문제는 멀티플라잉과 같은 단어를 공들여 자식으로 번역해가며 방송을 내보는 제작사나 방송사에 있습니다. 이번 나는 솔로에서도 제작진은 여성을 도구적으로 대하고 사람을 나이로 차별하는 강수의 말을 편집하기는커녕 잘라 써야 된다는 거죠. 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라거나 끝없는 성장을 꿈꾸는 마음으로 포장했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돈과 사회적 지위, 권력이 있으면 어린 여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한 방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반영된 채널A 아빠는 꽃중년엔 당시 78살 배우 김용건 씨를 비롯해 평균 나이 59.6세에 육아하는 연예인 아빠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소재로 한 예능은 전혀 웃기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멀티플라잉과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자식으로 번역한 걸 문제 삼았어요. 아니, 번역한 게 무슨 문제예요? 그리고 원래 결혼하면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거는 남자의 본능입니다. 여자랑 남자랑 달라요. 여자들은 생존 본능 때문에 결혼합니다. 남자는 생존 본능이 어느 정도 이게 완성이 되고 안정을 찾은 이후에 번식 본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랑 남자랑은 다른 거예요. 결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런데 이 여자 기자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면 여자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를 전혀 못 잡는 거예요. 뭔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자의 관점으로 남자가 옳은지 틀린지 이거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계속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나이를 따지는 걸 무슨 여자를 도구로 본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이것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자가 남자의 연봉, 키, 직업 따지는 건 당연하고 남자가 여자의 나이를 따지는 건 도구적이고 차별적이다? 이거는 이중잣대죠. 남자는 그냥 ATM기 취급해도 당연한 거고 여자는 출산 능력을 언급만 해도 여염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김용건 아저씨가 늙어가지고 애 낳든 말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돈 많고 능력 있으면 나이 들어도 젊은 여자들 본인들이 붙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애가 생기는 거고 그냥 사회적 현상이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불편하다. 예능이라서 불쾌하다. 이렇게 난리치는 거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앞으로는 여성 나이 타령을 하는 남성이나 방송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산한 여성 평균 연령은 33.7세로 전 세계 꼴찌죠. 1년 전보다 0.1살이 높아졌습니다. 태어난 아이 10명 중 3.6명은 35살 이상의 고령 산모의 아이였습니다. 혼자 살아남기에도 버거운 일상이 계속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출산 연령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번식이 더 힘들어지면 일부 남성은 더 노골적으로 출산 가능한 여성을 찾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그때 아이 낳을 수 있냐는 무례한 질문을 받지 않아도 돼서 솔로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일단 이분이 앞에서도 그렇고 끝에서도 솔로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두 번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결혼한 상태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솔로 출연한 여자들처럼 나는 결혼 못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신 승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챗GPT 4.5에도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 여자 기자분은 결혼은 한 것 같다. 그런데 아직 출산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위가 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출산을 못해서 압박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열폭해서 쓰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령 산모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남자들은 무례하게 질문하지 말라. 이건 아니죠. 지금 한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결혼하고 가장 늦게 아이를 낳는 나라예요.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지만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대의 결혼과 출산하는 쪽으로 기사를 써야 됩니다. 옳은 방향, 옳은 사회적 방향으로 가도록 기자분들은 노력해 주셔야죠. 한국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의 정부와 언론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겨레 이 기자는 오히려 남자들아, 노산에 대해서 아가리 닥쳐라, 무례하다, 질문하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죠. 이미 많이 악화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데 뭘 더 악화시켜요. 오히려 이런 기자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건강하진 않은 아이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픈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제 경증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지금 일반 학생들이 지금 피해보는 사례가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지금 그나마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는 덜한 거라니까요.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훨씬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사 중에도 남자들이 여자들 노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남자들이 도덕적인 우월감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식으로 비꼬던데 아니라니까. 노산인 여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피해가 볼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 볼 수가 있고 우리 공동체도 당연히 피해를 보죠.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보험에도 부담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케어할 수 있는 아이 수가 적어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게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남자들이 뭐 노산인 여자를 걱정한다? 이게 아니라니까. 기자인데 포인트를 너무 못 잡는 거예요. 이분은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남자를 이해하려면 남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여자 관점에서 여자의 기준으로 남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런 기사를 쓰는 거는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개인적인 상황은 그냥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뭐 아이를 낳았으면 제가 볼 때 낳았다고 썼을 것 같아요. 그냥 아까는 솔로만 2번 강조한 걸로 봤을 때 뭐 본인의 개인 사정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자분이 이런 기사를 쓰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